네, 일반인들에겐 좀 거리감이 있는 문제로 보이지만 검찰력, 민생과도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은 이제 수뇌부의 지휘책임 문제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두 가지 사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검찰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한 5시간 정도 마라톤 회동을 할 만큼 이견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가장 많이 생각이 달랐을까요? 네,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 검찰 인사가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 예. 사실은 검찰 인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다뤄진 적은 흔치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뤄진 이유는 결국은 몇몇 인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기 때문이겠죠. 네네. 네, 특히나 이제 이성윤 이제 지금은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죠. 예. 서울 고검장과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법무연수 연수위원회 복귀 혹은 직무 배제 여부 등에 대해 가지고 경론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네. 이제 당시 굉장히 마라톤 회의를 했었고 추가적인 또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제 내용이 정리가 돼가지고 인사로 발표가 됐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네, 인사 내용을 한 명씩 좀 이렇게 화면에 올려봐 주시고 변호사님께서 좀 하나씩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검찰 내 최대 조직이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정수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발탁됐습니다.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 인사일까요? 네,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양쪽에서 또 의견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요. 예,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한번 검찰국장이라는 예. 것은 이제 법무부에서 굉장히 요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박범계 장관의 핵심적인 참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학교나 이런 부분들을 학연으로 보자면은 이제 고등학교 후배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추미애 장관 때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고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장을 이제 지내다가 이제 현재 이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그리고 검찰국장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 있어서도 결국 법무부의 어떤 관할, 법무부와의 소통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인물로 중앙지검장을 임명했다. 이런 일반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자리 서울중앙지검장의 현직이었던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도 좀 관심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피고인 신분인 만큼 어떻게 좀 거취가 나올 것인가 관심이었는데 어떻습니까? 승진인 거잖아요. 네, 네, 승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는 결국 두세 가지 정도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예. 처음은 이제 현재 피고인 상태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무 배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예. 직무 배제에 준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설령 승진을 하더라도 법무연수원장이나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수사 라인에 없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고 어찌 보면 영전을 함으로써 현재 이제 기소된 사건과 그리고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적어도 이번 인사에서는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뭐 검찰 내부 분위기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으셨겠지만 검찰 안팎에서 법 쪽에서 좀 오늘 인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검사 징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얘기들이 있을 때마다 네. 어떤 혐의 사실이 있고 징계 사유가 있어서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직무에 배제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그 징계 결과 기소가 되기 전에도 직무가 배제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혐의 사실이 결국 유죄로 인정이 돼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인정이 돼가지고 기소까지 돼서 현재 피고인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직무 배제도 아니고 오히려 영전을 한다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인사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내부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그렇습니다. 반발의 목소리도 예. 있다. 자, 이성윤 지검장만큼이나 관심을 모았던 것이 이제 한동훈 검사장 인사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일단 뭐 보도 제목으로는 주로 이제 수사 복귀가 불발됐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 한동훈 검사장 인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사는 이 인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로 복귀를 시켜야 한다 이런 또 의견이 있었다. 특히 이제 네. 김호수 총장이 관련된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제 전보를 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이제 어떻게 보면 한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차원으로 계속 함으로써 어찌 보면 좀 직무에서 사실상 이제 배제하는 것 같은 역할에 똑같은 그런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두 사람에 대한 인사 내용을 알아봤는데 나머지 좀 이번에 검사장급 인사 내용도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요. 이 내용
내용을 토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 고위 간부 인사가 대대적이었던 만큼 앞으로 중간 간부 인사도 있을 예정인데 후속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 내용도 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번에 고검장급 이제 인사 중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제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기존에 윤석열 총장 징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가지고 대검 이제 검찰의 간부급들과 법무부가 크게 충돌을 한 적이 있었죠. 당시 이제 그런 법무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을 했던 그런 검찰 간부들은 현재 상당수가 소위 말해서 옷을 벗었거나 아니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좌천성 인사를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대거 이제 새로운 검사장들이 승진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의미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별개로요. 법무부의 이제 검찰에 대한 전체적인 장악력이 이번 인사를 통해서 굉장히 강화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연결해서 보면 이제 박범계 장관이 김 총장과 이견이 좁혀졌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고 의견을 듣는 절차이지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역시 연결해서 들으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도 이제 비슷한 표현을 쓴 적이 있었죠. 그 인사권은 결과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고 총장의 의견은 청취를 할 수는 있지만은 네. 총장과 합의를 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했는데요. 결국 이번에 박범계 장관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이제 결국 장관의 의사에 따라 가지고 전국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가장 핵심적으로 대립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추정되는 내용은 아까 나왔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그리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관련된 인사였을 걸로 보입니다. 네. 한 사람은 이제 직무를 배제해야 한다. 한 사람은 이제 수사에서 복귀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불발이 되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영전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이제 다시 또 한번 수사를 담당할 수 없는 직책으로 맡게 됐다는 점에서 결국은 이제 박범계 장관의 의사대로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어쨌든 검사장급 인사는 발표가 됐고 이제 남은 절차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그걸 마련하고 나서 이제 중간 간부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일각에선 그런 과정에서 또 지난번처럼 법무부랑 검찰 사이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인사만큼이나 중요한 게 직제 개편안과 관련된 거고요. 이 직제 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통제가 이루어지느냐에 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보도가 됐고 의견 수렴 과정에 있었던 거는 검찰 직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굉장히 못하도록 하고 만약 직접 수사를 할 경우에 검찰총장과 장관의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네. 결국 그런 부분들이 견제와 분산이라는 검찰 권력의 통제와 수사 권력에 있어서의 어떤 특정한 권력이 장악하지 못하는 것들의 방향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내부적으로도 나오고 있었고 또 이것이 구체적인 직제 개편안으로 나타나는 과정에 있어서는 외부적으로도 여기에 대한 갈등들이 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가 난 검찰 고위직 인사 내용부터 알아봤고 자, 이번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군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죠. 지금까지 상황을 좀 압축한 영상이 있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시는지. 인정하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한 마음 조금도 없으세요? 마지막 기회 있으니까 한번 진짜 무거운 것처럼. 100일 동안 안 했다는 게 뭐 공군이 못한 건가? 아니면 국방부가 잘한 건가?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군대의 법은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무줄이에요? 앞으로도 가만히 있다가 덮고 있다가 밖에서 무슨 비판 나오고 그러면은 바로 구속시켜버리고 밖에서 얘기 안 나오면 계속 덮고 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앞서 영상 속의 변호사님, 현장 취재 기자의 목소리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군대 법이 이래요? 라는 말과 함께 고무줄이에요? 이런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사건을 좀 바라보는 국민적 공분을 좀 현장 취재기자의 질문에 좀 압축이 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좀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못했고 결국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야 이렇게 떠들썩하게 수사를 네.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더 이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거는 이번이 이제 갑자기 드러난 첫 번째 일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이미 수많은 이제 군 성범죄 사건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피해자가 특히 피해자의 여군이 이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세상에 알려진 사안들이 벌써 제가 알기로만 이제 근래에도 3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제대로 된 분리와 수사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결국은 군이 그동안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던 군 성범죄를 종합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는 대책을 일선에서 그리고 최고위층까지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여러 번 거듭 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5년에 종합대책도 발표가 됐고 매뉴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사를 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잠시 뒤 여쭤보기로 하고 관련된 발언을 좀 듣고 나서 계속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군 검찰 그다음에 이제 감사관실 그다음에 조사본부를 통해서 지금 확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이 이제 엄정 지시를 했고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앞서 이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합동 수사팀을 구성을 했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좀 두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는 군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역시 군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주로 이제 군사 경찰 단계 그리고 현재 부대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은 군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군 검찰단.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 또한 군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 형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수사 주체가 이제 군 검찰이라는 것들은 저희가 이해는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지고 군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군 사법기구의 담당 조사기구의 수사기구에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어 있는지를 다시 밝혀내는 과정에서 얼만큼의 의지를 보여줄 것인가 이거는 이번에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걸로 보이고요. 예. 이번 사건은 이 비극적인 사건의 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렇게 군에서의 성폭행과 그 군의 성폭행을 굉장히 용기 내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계속 작동했는지에 대해서 백서 수준의 새로운 어떤 반성과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일지, 기록을 좀 정리한 내용인데 좀 보여주시죠. 피해가 일어난 거는 3월 2일에 발생을 했고 쭉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월 7일에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게 3월 2일인데 군 검찰에 송치된 거는 4월 7일이에요. 좀 변호사님도 함께 보셨을 내용인데 이 대목에서 만약에 시간을 좀 돌려서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시점에서 좀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면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너무 예. 안타깝지만요. 예. 결국 피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다른 부류로 발령이 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 벌어졌고 그 성폭행의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해자를 옹호하고 그 가해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다른 상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로부터 거의 2달 동안 여러 가지 압박과 회유를 받았을 가능성을 보여집니다. 가해자 같은 경우에 다른 곳으로 조금 신속히 발령이 된 걸로 일단은 확인할 수는 있지만은 네. 피해자 같은 경우는 2달 동안에 해당 부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해당 부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가해자의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압박과 회유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존의 위계 질서로부터 자유롭게 좀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고요. 그것도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그러한
고충이 그러한 고통이 결국에는 성고충 상담관한테 자살하고 싶다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까지로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네. 그게 벌써 이제 4월 15일이거든요. 사실 2단계뿐만이라도 부터라도 좀 더 이제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는지, 혹시 이 성추행 사건뿐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어떤 압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지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것들을 개입해가지고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그 문제를 이제라도 이제 하려고 군 검찰단과 국방부 조사단이 이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예.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일단은 동시다발적으로 군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공군 본부 등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대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뭐 어떻습니까? 일단 폐쇄적인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사를 한다면 좀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 조사가 좀 순조롭게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여기서 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특히나 이제 가해자에 대한 수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가 혹여라도 해당되는 부대의 다른 그 회유나 압박을 했던 상관들한테 어떻게 전달되거나 유출되었는지, 그리고 일단 군 경찰이라든지 수사 담당자들, 성고충 상담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를 직시를 하고 관련된 증거들을 빠르게 조기에 확보하려고 노력했는지, 특히나 이 수사에 대한 수사 결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들을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화면에 보면은 계속된 요청에도 외면당한 대목들을 정리해 놨거든요. 군 경찰 대목, 군 검찰, 국회, 그리고 성고충 상담관까지 지금 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묵살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단계에서 가장 좀 문제적으로 좀 보신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다 문제겠습니다만. 다 문제겠지만요. 네.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군경찰 단계에서 이 수사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들을 적시에 확보하는 것들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 그것부터 이제 문제고요. 예. 그렇게 수사에 필요한 가장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가 늦어지게 되면은 피해자는 그 부분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이렇게 군 안에서 성범죄, 선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거의 40% 가까운 사람들이 신고조차 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압박감 때문이죠.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으면은 경찰이 열심히 나서서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문제를 수사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그 상황에서 계속 압박을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수사라는 것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질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큰 정신적인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보고가 되었다면은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혹여라도 지금 피해자한테 다른 형태의 2차 가해가 가해지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고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묵살된 부분들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유족들이 더 분통을 터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족들 목소리 다시 한번 또 들어보고 나머지 질문들 이어가겠습니다. 안심시키려고 겁나는데 난 자살은 안 할 거야. 전 그 말만 믿었어요. 앞에 말을 빼고 자살은 안 할 거야. 나는 그 말만 믿었어요. 앞에 거를 더 깊이 생각해주고 헤아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제가 지금 너무나 이렇게 너무 가슴 아파서 이렇게 지저분도 옷이라고 하고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제 청원해야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같이 궁금해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대목, 오시라고 하고 억울하다고 청원을 해야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상황에 유감스럽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평소에 딸을 국가의 딸이라고 자랑을 할 만큼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이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국가가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변호사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에 분명히 매뉴얼을 만들었거든요. 왜 좀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여기에 좀 어떤 점을,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는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일단 같은 제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무관용 원칙, 한 번만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특히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제 특히나 상관과 위계관계에 있는, 또 위계관계에 있는 가해자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의 압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만약에 이렇게 군처럼 폐쇄적인 조직에서 이런 문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폐쇄적인 조직에서 어렵게 이제 신고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못
못 이루어진다는 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네. 당연히 엄정한 처벌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피해자가 이분의 조사를 받고 네.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이 꼭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군 안에서는 이 부분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없고 피해자는 결국은 완전하게 고립되고 완전한 압박과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엄정 처벌이라는 건 굉장히 사후적인 거에 불과하고요. 네. 신고와 이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외부의 강력한 전문가가 개입돼가지고 이 부분을 도울 수 있는 구조가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님 얘기 듣고 이런 의문점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외부에 알리는 단계조차 막혀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앞서 보면 회유와 은폐 과정을 보면 상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살다 보면 겪는 일이다 라며 회유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좀 상관들의 회유를 막을 수 있는 좀 장치, 물론 이제 군 전문가는 아니십니다만은 어떤 법률적으로 좀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좀 어떤 장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한마디로 저는 조력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하급자로서 신참으로서 가장 위계에서 낮은 사람으로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제도들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예. 한 개인으로서 맞서기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어떤 국선 변호인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이렇게 이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관련된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꼭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이런 압박을 당했을 때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었다면은 그것이 바로 외부에도 바로 알려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확신과 희망이 있었다면은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일은 그래서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일단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내용은 군 검찰단의 조사를 하는 것이고 또 조직적인 회유, 이런 무마 의혹은 또 국방부 조사단에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 대한 어떤 엄정한 처벌일 텐데 어느 정도의 수위의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 법정형 중에서도 최고형으로 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되는 이제 범죄형을 어떤 범죄 사실인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거 회유와 압박을 했던 상사들은 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모든 죽음과 이 비극이 반복되는 것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그걸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조력자 부분이 오늘 좀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